이제까지 엄청나게 복잡한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머리카락에 심겨진 간격이나 면적을 보면 이제 몇 개 심었는지 딱 나오죠. 머리카락이 심겨져 있는 간격,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2mm 간격으로 다다다다 심겨져 있다. 잘. 그러면 1제곱센티미터 안에 5개씩 해서 25개가 들어가 있다. 25개의 모낭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15 곱하기 뭐 얼마가 심겼다. 이 면적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면적 계산하면은 만약에 100제곱센티미터가 심겨 있다. 그러면 2500 모낭이라고 답이 탁 튀어나오죠.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혹 와서 몇 개가 심겼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노 코멘트 합니다. 그걸 코멘트 할 수가 없죠. 그냥 많이 심겼네요. 예. 끝.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래가 할 수도 없고 어디 심었노?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노 코멘트 합니다. 근데 대충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이걸 카운팅을 할까요? 일일이 모낭을 분리하면서 1개, 2개, 2개짜리 나오면 3개, 4개, 3개짜리 나오면 5개, 6, 7개 뭐 이렇게 카운팅을 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낭의 개수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죠. 4명의 물리사가 얼마의 시간을 하면 몇 모낭이 나온다. 그리고 6명의 물리사가 몇 시간을 하면 몇 모낭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늘 표준화 작업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거기다가 배수를 곱합니다. 배수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1개짜리 모낭과 2개짜리 모낭이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러프하게 1.5를 곱하고요. 그런데 요거는 절개, 비절개는 모낭의 개수가 나올 때 저희들이 모낭을 다듬으면서 싱글과 더블과 트리플을 정확하게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배수라는 개념을 쓰진 않죠. 이렇게 뭐 보통은 2.5를 곱해서 배수를 씁니다. 병원들에서. 그러니까 비절개 1000모낭을 뽑으면 2500개가 나왔다라고 하고 절개는 1000모낭이 나오면 1500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배수는 그 사람의 1개짜리 모발과 2, 3개짜리 모발의 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비절개도 1개짜리를 펀칭하느냐 2개짜리, 3개짜리만 하느냐에 따라서 배수의 차이가 굉장히 날 수 있습니다. 2.5라는 계산은요. 뽑을 때 2개짜리 모낭하고 3개짜리 모낭을 반반 뽑았다. 이래 돼야지 2.5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많은 경우에 이렇게 뽑혀 나오지만 이렇게 머리카락이 1개짜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렇게 뽑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배수라는 개념이 조금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개를 심었다, 몇 모낭을 심었다, 얼마의 간격으로 심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발 이식은 과학입니다. 그냥 떼서 나누어서 심을 때 밀도와 간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숫자가 탁 튀어나오는 수학이고 과학이죠. 그냥 얼렁뚱땅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나타나는 결과는 1년이 되어서 나타나지만 그 전에 이미 예견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절개와 절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모발을 옮길 때는 절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비절개 수술을 어마무시하게 잘하는 친구들, 제가 볼 때 정말 사무라이 칼같이 정말 한국 제1검, 조선 제1검 정도에 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쫙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무공이 쌓이지 않은 그런 경우에 절개를 할 것이냐 비절개를 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요. 절개는 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다다다다 있다고 칩시다. 요렇게 좀 크게 그려볼게요. 머리카락이 요래 있어요. 요렇게 있겠죠. 요렇게 머리카락이 요렇게 있습니다.
전체를 확대 쫙 해서 이만큼 그려놨다 칩시다. 여기를요 한 번에 잘라서 다 가지고 오고 이거를 봉합하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 자리에 한 줄의 흉터가 쫙 생기는 이 방법이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한편 비절개 수술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솎아내는 방법으로 수술하죠. 얘를 뽑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고 다 뽑았다. 다 뽑았다. 다. 그러면 절개 흉터하고 거의 비슷한 흉터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비절개라는 수술의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를 뽑고 하나를 건너뛰어서 다음 걸 뽑습니다. 얘도 건너뛰고 얘를 뽑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줄은 못 뽑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쪽으로도 한 개를 건너뛰어야 되니 얘를 뽑습니다. 얘를 뽑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는 아시겠죠? 얘를 뽑으면 옆으로도 한 개를 띄워야 되고 밑으로도 한 개를 띄워야 됩니다. 요게 한 개 건너뛰었을 때고 만약에 두 개를 건너뛰어야 된다면 한 개를 뽑고 두 개를 건너뛰고 다음 걸 뽑고요. 아래쪽으로도 두 개를 건너뛰고 다음 걸 뽑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절개를 해서 25 곱하기 2cm를 떼면 이게 아까 50제곱cm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비절개를 하게 되면요. 50제곱cm에서 한 개 건너 하나씩 하면은 면적이 4배가 필요하겠죠. 4배. 그러면 200제곱cm가 필요합니다. 뽑는 자리가요. 그런데 이 50제곱cm에서 두 개 건너 하나씩을 뽑으면 9배의 면적이 필요하죠. 그럼 450제곱cm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게 면적입니다. 면적. 필요한 면적. 똑같은 5000개라는 모발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절개는 50제곱cm의 뒷머리가 필요하고요. 비절개는 200제곱cm 내지 450제곱cm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됐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완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자 우리 뒷머리가 이래 있어요. 뒷머리 여기 아까 그렸던 뒷머리 요렇게 돼 있는 뒷머리 여기 가마가 있고요. 여기 헤어라인이 있습니다. 요 기와 기를 이은 선까지는 탈모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으니 진행이 되지 않는 범위는 요 자리가 될 겁니다. 요 자리. 여기에 빗금 쳐놓은 이 자리가 향후에 탈모가 진행되더라도 빠지지 않는 자리가 되는 거죠. 저희 모발 이식하는 의사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사람들의 세이프티 존, 탈모가 진행하거나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면적은 넉넉 잡아서 160에서 180제곱c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그죠? 그러니까 뽑을 때 정말 그림같이 뽑는 분들은 2개짜리, 3개짜리만 그 세이프티 존 안에서 다 뽑아냅니다. 그런 친구들은 결과가 어마무시하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줄의 흉터도 남기지 않고 땡기키거나 이런 불편함도 주지 않으면서 충분히 정말 많은 양질의 모발들을 다 뽑아내는 거죠. 그런 분들은 결과가 엄청 좋을 겁니다. 그런데 2개 건너 하나씩 이래 뽑는데 그런 데 대한 테크닉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뽑게 되면요. 세이프티 존을 넘어서도 뽑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발들은 나중에 탈모가 진행되면 빠집니다. 그러면 심어놨던 자리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많은 양을 이식할 때는 절개를 해서 할 때가 더 많은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3000개를 뽑아야 된다. 그럼 2000모낭만 뽑아주면 된다. 아니면 2개짜리, 3개짜리만 잘만 뽑는 사람들은 1000몇백 모낭만 뽑아주면 3000개가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죠? 1200개를 뽑으면 아까 말씀드린 배수 2.5를 곱하면 3000개가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200개 정도는 충분히 이 세이프티 존 안에서 다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테크닉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수술이 동시에 가능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정말 많은 양의 이 메가 세션이라고 하는 많은 양의 모발을 뽑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해서 하자고 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할 때는 첫 번째 다 그냥 절개로 하고 두 번째 뭐 조금이라도 터치할 때는 그때는 뽑아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절개 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들은 그냥 모든 걸 비절개해서 하니까 그냥 비절개해서 하되 범위를 잘 정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 의사들이 고려하는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셔서 상담할 때 물어보세요. 그럼 이 정도 뽑으면 혹시나 그런 문제는 없는지, 개수를 어떻게 맞춰 나갈 건지 한번 물어보시면 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다. 제가 오늘 그냥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구독 당연하게 해주셔야 되고, 요새는 알림 설정도 해달라고 하던데 세 가지 꼭 해주세요.